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4강 시작합니다. 챕터 1 문장의 기초편에서 유닛 4 이형식 문장 준비했는데요. 문장의 기초편은 동사에 집중해보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형식 문장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은 동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장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수식어구가 붙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수식어구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보시게 되는 이 형식 문장부터는요. 동사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형식 문장의 동사 자리에 어떤 것이 쓰이고 어떤 말들이 함께 나와서 덩어리로 묶여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겠네요. 사실 이 형식 문장 동사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요. 비동사입니다. 근데 얘가 워낙 기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2강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렸고요. 오늘은 비동사를 포함해서 이 형식 주요 동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6번부터 40번 기출문장까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형식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동사 다음에 보어까지 있는 문장을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요. 이 동사 다음에 보어까지 있는 문장 이 형식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보어, 어려운 개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요. 이 보어 때문에 상당히 괴로우셨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가벼운 수준에서 정리만 해볼게요. 보어는요. 간단히 말해서 보충 설명하는 말, 정보를 제공하는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어, 보충 설명하는 말, 괜찮지요? 혹시 어려우시면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보충 설명하는가, 무엇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주격보호와 목적격보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격보호는요. 주어에 관한 보충 설명 혹은 주어에 관한 정보 제공이고요. 목적격보호는요. 그렇습니다. 목적어에 관한 보충 설명, 목적어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2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리 말씀드렸고요. 암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아직 암기 안 됐다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부터는 꼭 하셔야 돼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즉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 2가지는요.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명사는요. 명사 구, 명사 절과 같은 명사 친구들을 포함하고요. 형용사도 형용사 구, 형용사 절과 같은 형용사 친구들을 포함합니다. 물론 빠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본 틀 이렇게 잡고 예외적인 건 따로 한다고요. 그것도 해드린다고요. 다시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혹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2개는 명사와 형용사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I am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이해 가능한 문장입니까? 혹시 얘가 완전한 문장인가요? 나는 이다 혹은 하다 있다. 의미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보충이 좀 필요해 보이지요? happy라는 형용사를 한번 보충해 보겠습니다. 이해 가능한 완전한 문장이 됐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얘가 문장의 주어고요. 비동사부터 우리 형용사까지 묶어서 의미 파악을 했네요. 즉 이 문장은요. 불완전한 형태에서 happy라는 형용사가 보충이 되면서 이해 가능한 문장이 됐습니다. 이때 행복한 건 누가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나는 문장의 주어. 그러면 happy는 주어에 관한 보충 설명 혹은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즉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주어에 관한 보충 설명이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을 때 얘를 주격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중에 형용사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똑같이 I am은 의미 전달이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싱어라는 명사를 이번에는 보충해 볼게요. 그럼 나는 가수다라는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장이 됐죠. 얘가 주어고요. 비동사부터 우리는 명사까지 덩어리로 의미 파악은 했네요. 이때 가수는 누가 가수라는 거지요? 내가 가수라는 거죠. 나는 문장의 주어. 그러면 싱어는 주어에 관한 보충 설명 혹은 정보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주어에 관한 보충 설명이나 정보 제공이라고요? 고민할 거 없이 주격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이번에는 명사 살펴본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우신가요?
구조화 시켜드릴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가 주어에 관한 보충 설명이나 정보 제공이라면 고민할 거 없이 얘는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이번에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때 명사가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제귀대명사라고요. 이거 따로 빼겠습니다. 옆으로 가볼까요? 나는 가수입니다. 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이때 가수는 내가 가수라는 거죠. 나는 가수니까요. 둘이 같은 말이네요. 그러면 얘가 주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I like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좋아한다. 의미 전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얘도 보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 싱어를 보충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 그 가수를 의미 전달이 가능한 완전한 문장이 되었네요. 주어 있고요. 동사 다음에 the singer라는 명사가 보충이 되면서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the singer도 마찬가지로 보어일까요? 보세요. 위의 공식을 적용하자면 얘하고 이렇게 둘이 보고 같은지를 보라고 그랬죠. 나는 그 가수를 좋아한다. 나하고 그 가수하고 같은 말이 아니죠. 이렇게 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주어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때를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봤더니 그 가수를 이란 말이 붙어 있죠. 우리는 을을 통해서 얘가 목적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 동사, 그리고 명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명사가 주어와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적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동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 있고 그 동사 다음의 말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얘가 무엇인지 그리고 몇 형식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동사부터 그 다음 말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건요. 이 동사 다음에 보어까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장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보어와 잘 어울리는 동사가 있긴 한데요. 하나의 동사는요. 여러 가지 말과 어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말과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얘가 의미도 달라지고 문장의 구조, 형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보어와 자주 어울리는 동사들은요. 얘네가 보어와 자주 어울리고 친하다는 얘기지 이 보어하고만 어울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를 사귈 때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하고만 노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어떤 동사는 보어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사가 보어하고만 친하고 보어하고만 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보어와 잘 어울리는 동사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주 쓰이는 동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동사, 변화동사, 감각동사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동사는 동사인데 유지하는 그런 느낌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동사라고 묶었고요. 동사는 동사인데 변화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 묶어서 변화동사. 우리의 5가지 감각, 5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불렀습니다. 감각동사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각동사는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요. 유지동사 3가지 살펴볼 거고요. 변화동사는 become까지만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참고사항에 가볍게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감각동사는 모두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지동사입니다. stay, keep, remain 3가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stay부터 갈게요. stay라는 동사는요. 명사, 형용사, 보어와 친한 아이입니다. 이제부터 stay를 보시면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왔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의미 단위로 덩어리로 묶어서 인 상태로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stay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I exercise to stay healthy. stay가 여기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healthy 정도까지는 한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의미 단위 덩어리로 묶어서 건강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일단 파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좀 가볼게요. I exercise, I가 문장의 주어고요. exercise가 동사가 되겠죠. 나는 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to stay healthy를 보게 되면 이때 stay healthy는요. 투부정사에 속해 있는 I고요.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운동합니다. 건강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얘가 혹시 몇 형식인지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이거 2형식 아닙니까? 우리 지금 2형식 하고 있고요. stay 여기 있어요. 게다가 형용사 보어까지 있어요. 2형식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쉽지만 이 문장은 1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을 판단할 때는요.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장의 동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다로 끝나는 동사를 말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형식을 판단하는 건데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동사는 나왔고요. I exercise, 나는 운동한다. 1형식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to stay healthy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나중에 하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사적으로 쓰이는 수식어구들은요. 아무리 많아도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얘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떤 동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 동사만 보시고 문장 전체의 구조,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에 따른 그 친한 친구들, 덩어리 이걸 통해서 의미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한 문장에 문장의 동사는 하나인데 이거 말고도 동사는 여러 개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형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를 기준으로 함께 나오는 말들을 의미 단위, 덩어리 단위로 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덩어리를 점차 늘려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they stayed friends for a long time.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주어고요. 우리 stay 동사 보이네요. 그런데 한눈에 friends 정도까지는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보죠. 그들은 친구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즉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는 거죠. 맞나요? 얼마 동안이요? 전치사고요. 명사까지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친구 사이로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keep이라는 동사를 보도록 하죠. keep이라는 동사가 보이면 그 뒤에 형용사가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만약에 형용사가 있다면 얘를 덩어리로 묶어서 뭐뭐인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의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keep 다음에 이 형용사 말고 다른 말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keep 다음에 형용사 요거 보는 습관 들이는 겁니다. 의미는 뭐뭐인 상태로 유지하다. You should keep silent. you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우리 should라는 조동사를 보면서 그 뒤에 동사, 원형까지 덩어리로 보려고 했는데 keep 다음에 silent라는 형용사는 한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당신은 조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당신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keep 형용사 됐습니다. 세 번째, remain이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remain이 나오면 그 뒤에 명사, 형용사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remains a mystery. 이 시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remain 반가운 아이가 있네요. 그 뒤에 a mystery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야겠죠. 그것은 mystery 수수께끼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수수께끼라는 거죠. I tried to remain calm. remain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lm 침착한, 차분한이라는 형용사가 연결되어 있네요. 근데 얘가 문장의 동사가 아니죠.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I 주어고요. tried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try라는 것은요. 그 뒤에 투부정사와 연결돼서 이거 하려고 노력하다, 하려고 애를 쓰다라는 이 덩어리 표현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try의 목적어로 쓰이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러면 저는
남아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상태로요? 차분한, 침착한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이 remain만 보면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서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거지 이 문장 전체가 이 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요. 이 tried고요. tried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 상태이고요. 이 투부정사 안에 쓰인 이 동사가 remain이어서 형용사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덩어리 구조 보시고 동사에 따라서 덩어리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지 이게 3형식인지 2형식인지는 안 중요하다고요. 게다가 이렇게 덩어리를 묶는 거 지금 2형식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보이겠죠. 이렇게 동사를 공부할 때는요. 조금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꾹 참고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만 챙겨가시면 돼요. 이걸 잘 참고 쭉 가잖아요. 정말 챕터 2부터는요. 어려운 거 나오고 재밌는 거 나올 때 진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고요. 자, 유지동사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변화동사 get과 become 볼게요. 자, get이라는 동사도요. 그 뒤에 형용사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get 플러스 형용사. get도요. 이 뒤에 형용사 말고 아주 다양한 구조가 나오는데 지금은 get 플러스 형용사 구조만 보는 거예요. 뭐뭐인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 got hungry after a long walk. I가 문장의 주어겠고요. 자, got 동사 다음에 hungry라는 배고픈 형용사 나왔습니다. get 형용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got 형용사가 된 거죠. 그러면 동사 파트로 이렇게 바라보고요. 나는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배고파졌다는 거죠. after 전치사고요. 명사까지 가서 묻겠습니다. 오랜 걸음 후에, 즉 오래 걸은 후에 배고파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서부터요. 나는 배고파졌다. 오래 걸은 후에. We got lost in the middle of the city. 위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got 다음에 형용사 lost가 보이고 있네요. lost가 형용사입니까?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길을 잃은 이라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모르셨다면 이렇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길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get lost가 하나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in 전치사고요. middle까지 가서 묻고요. of 전치사고요. city까지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in the middle of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어디에 가운데, 한가운데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뭐 지금은 모르셨으면 끊으셔도 괜찮죠? 그 도시의 가운데에서 즉 그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다 이런 의미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get 다음에 형용사가 연결돼서 뭐뭐인 상태가 되다 정리했습니다. 2번 become 다음에 이번에 명사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become 이거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죠. 그 뒤에 명사 형용사가 있는지 보시고 덩어리를 묶어서 뭐뭐시 되다, 뭐뭐인 상태가 되다. 뭐 결국은 다 뭐뭐시 되다라는 의미죠. get 다음에도 되다고요. become 다음에도 되다네요. 의미 파악해 볼게요. He became a famous actor. he가 문장의 주어고요. become의 과거형이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As we grow older, we become wiser 라는 조금 복잡한 문장이 보이는데요. 이때 as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의 뜻은요. 뭐뭐 함에 따라 라고 일단 챙겨갈게요. 자,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나온다 그랬죠? we가 문장의 주어고요. grow가 동사인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참고 과정에서 보실 텐데 grow 다음에도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요. 이때는요. 점진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grow부터 old라는 형용사의 비교급도 형용사지요.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become 다음에 형용사 wise의 비교급인 wiser가 있죠. 이것도 형용사죠. 그러면 become 다음에 형용사 비교급이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가 되겠죠. 우리는 더 현명한 상태가 된다.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현명해진다라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grow 다음에 형용사, become 다음에 형용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의미 파악도 깔끔하게 되겠죠. 자, 변화동사 get과 become 정리했습니다. 3번 이제 감각동사 갈게요. 이 감각동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뭐 자주 보셨던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하게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훑어는 보도록 하죠. look, seem, appear. 자, look은요, 뭐뭐처럼 보인다는 의미고요. 시각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seem, appear도 같은 의미라는 걸 묶어놨습니다.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자, sound는 뭐뭐처럼 들린다는 청각과 좀 관련이 있고요. smell은 어떠한 냄새가 난다는 후각과 관련이 있죠. 나머지 것들도 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look이라는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문법 시간에도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보인다. 여기서 중요하실 거는요.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는 부분은요. 보통 우리가 부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감각동사 look 다음에 부사를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동사 다음에 무조건 형용사가 나온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나와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참고 삼아 보시고요. 감각동사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의미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참고 삼아 look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전치사 like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표현 하나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ou look cool today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you가 문장의 주어고요. 감각동사 다음에 cool이라는 형용사를 덩어리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cool은요. 얘는 시원한이란 뜻이 있죠. 날씨와 관련돼서요. 우리 성격적인 것과 관련돼서는 차분한이란 뜻도 있고요. 얘가 멋진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는 오늘 멋져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겠죠.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묶어서 이런 의미로 파악. It looks like a model. 자, look 다음에 like가 있고요. 명사가 연결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모델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쫙 챙겨가겠습니다. 2번. 요거 생소할 수 있어요. 잘 좀 챙겨두시죠. seem과 appear도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추측성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 seem과 appear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em이나 appear 뒤에 명사나 형용사까지 나와 있으면 덩어리로 묶어서 의미 파악하는데 이때 명사, 형용사 앞에 to be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의미 파악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t seems 또는 appears honest and diligent가 있죠. 주어고요. seem 또는 appear가 나왔다고 보시고요. 그 뒤에 honest and diligent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직한이라는 honest 형용사고요. 부지런한이라는 그 diligent 형용사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고 부지런해 보입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look, seem, appear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네요. 패턴 좀 잘 눈여겨보세요. 자, sound, smell, taste, feel과 같은 나머지 감각동사를 묶어서 갑니다. 얘도 감각동사고 그 뒤에 당연히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한 냄새가 나다, 뭐뭐한 맛이 나다, 뭐뭐처럼 느껴지다 이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Your voice sounds familiar. your 소유격부터 명사까지 주어가 되겠고요. 자, 감각동사 sounds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familiar, 친숙한이라는 형용사까지 묶어야겠죠. 당신의 목소리는 친숙하게 들립니다. This pillow feels very soft. 이 베개는 이라고 해서 덩어리로 묶어야겠죠. 자, 감각동사 feels 나왔습니다. 부사 건너뛰고요. soft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으면 되겠네요. 이 베개는 매우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참고 삼아만 정리할게요. 부드럽게라고 해서 여기에 softly를 쓰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베개가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 이 베개입니다. 그러면 베개라는 주어에 관한 보충 설명, 정보 제공이죠. 이 주어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보충 설명을 하는 아이는 주격 보어고요.
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명사와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사처럼 해석이 되어도 부사는 들어갈 수 없고 형용사가 들어가줘야겠죠.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주격 보호는 설명했는데 목적격 보호는 설명 안 했는데요. 우리 목적격 보호는요. 아마 유닛 6, 7, 8일 겁니다. 3개의 유닛에 묶어가지고 3개의 유닛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감각동사까지 정리가 큰 틀에서 됐고요. 이제 참고만 가볍게 보고 갑니다. 자,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의 차이점을 볼게요. 가장 이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비동사와 함께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이러이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죠. 그럼 이때는요. 상태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get이라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연결이 되면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한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요. 이번에는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결과까지도 한꺼번에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뉘앙스 차이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아주 좋고 그렇지 않아도 의미 파악만 해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참고로 분류를 한 겁니다. 예문 좀 볼게요. I was sick yesterday. After I took some medicine, I got better. Now I have become fine. 여러분들 빨간 모자 쌤 알죠? 저도 그거 보고요. 예문이 좋아가지고 요거 좀 챙겨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I가 문장의 주어고요.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묶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아팠습니다. 어제 아팠다는 그 상태 그 자체예요. After I took some medicine, 뭐뭐한 후에죠. 제가 먹은 후에, 약을 좀 먹은 후에, 요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덩어리로 갈게요. 제가 약을 먹은 후에 I 주어고요. got 다음에 better라는 것은 구세 비교급이죠. 그러면 역시 형용사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got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저는 더 나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더 나아졌습니다.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Now 이제 I have become fine. I가 문장의 주어고요. have become은요.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현재 완료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의미 파악만 해드릴게요. 나는 이제 괜찮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태가 변화가 돼서 변화의 결과로 괜찮은 상태가 되었다고요. 어제 아팠어요? 약을 좀 먹은 후에 호전됐습니다. 이제는 호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깔끔한 괜찮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뉘앙스 사이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사들은요. 주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동사들을 마저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요.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때는 부정적인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go bad, 상하다, go crazy, 미치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bad, 나쁜, 상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와 연결해서 상하게 되는 겁니다. 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변화를 겪는 겁니다. go crazy, crazy는 미친이라는 거잖아. 미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거죠. 자, go 말고요. come도요. 그 뒤에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go하고는 좀 반대네요. come true, 실현되다. come right, 좋아지다. 긍정적인 느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tur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turn 형용사하고요. 이 grow 형용사는 그냥 살짝 좀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ur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 얘가 덩어리로 색깔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urn red 하면 빨갛게 되다. turn pale 하면 창백해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grow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고요. 얘는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grow old, 나이가 들어가다, 나이가 점진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grow rich, 부유한 상태로 점차적으로 가는 것,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참고에 있는 것들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챙겨가시고요. 유지, 변화, 감각 동사들은 꼭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실제 기출된 문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실력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21년 3월에 출제됐었네요. Luckily는 다행히 도라고 해석되는 부사고요. Accident는 사고, 명사네요.
hurt는요. 다치게 하다라는 동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쓰일 때도 아프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얘가 형용사로서 다친 또는 기분 상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챙겨가면 좋겠네요. Luckily, 다행히도 저는 didn't get까지 묶으려고 봤더니 get 다음에 형용사가 눈에 띄죠.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친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치지 않았어요. 전치사, 명사까지 묶어서 그 사고에서.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에서. 깔끔합니다. 27번, 20년 9월이네요. 자, friendly 이거 좀 별표 좀 쳐놓으시겠습니까? friendly는요. ly가 붙어 있지만 얘는 형용사죠. 부사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 lovely와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친절한, 우호적인이란 느낌의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People were smiling and seemed friendly. 사람들은 비동사부터 ing까지 묶어서 볼게요. 웃고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seeme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seem 다음에 형용사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서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우호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웃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우호적이고 친절해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구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and라는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와 같은 형태의 동사가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 뒤에 나오는 동사와 얘가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구조의 동사를 찾으시면 구조를 보는데 훨씬 좋아요. 얘가 과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과거형 동사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people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28번으로 갈게요. 2014년 3월 출제가 되었고요. wonderful, 멋진 또는 훌륭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반려동물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Everyone knows that dogs make wonderful pets. 해석이 좀 깔끔하게 되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 체크하고 갈게요. 제가 예전이 아니죠. 불과 얼마 전에요.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와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즉 명사 다음에 대시 보이면 한번 끊고요.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만약에 주어가 없이 동사만 바로 나왔다 하더라도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밑에 주어가 하는 명사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명사와 대사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명사 어떤 명사 해놓고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대답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대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연결됩니다. 즉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든 목적어든 빠지지 않고 완전한 문장이 연결되고요. 얘가 통째로 이 동사의 목적어로 기능을 하게 돼요. 이것도 자세하게 구조를 살펴드릴 겁니다.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만 정리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대절이 전체적으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을 목적어로 해줘야 돼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주어가 동사 하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정말 유용합니다. 이거 반드시 좀 챙겨가세요. 이때 목적어 절로 쓰이는 접속사 대절에서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런 문장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즉 주어와 동사가 연속해서 나와 있는 이런 구조를 자주 보신다고요. 이때는요. 주동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적용하시면 깔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도록 할게요. I think he is honest.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정직하다고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주동 나와 있으면 여기 접속사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갈게요. 이거는 일단 깔끔하게 한번 지우고요. 위의 문장으로 다시 갑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은 압니다 나왔고요.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를 예상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주어 동사 나왔고요. 동사 다음에 wonderful parts라는 일단 명사가 보인다고 할게요.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덩어리로서 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것은 큰 틀에서 잠깐 보시고요. 이 that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개들이 만듭니다. 아주 훌륭한 반려동물을? 이거 뭐죠? 해석이 매우 이상하죠. 자, 참고사가 또 갑니다. make라는 동사는요. 그 뒤에 아무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수식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까지 나오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되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아이죠. 그래서 어떤 동사를 보고 얘가 몇 형식인지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그 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장의 구조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얘가 문장의 동사라면 형식 판단하겠지만 얘가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면 형식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얘 의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괜찮습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가 을이란 말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목적으로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이거하고 한번 같은지 볼까요? 개가 강아지들이 훌륭한 반려동물이 된다. 그러면 강아지들이 개들이 훌륭한 반려동물 같은 말이죠. 그럼 얘가 명사가 목적어가 아니라 얘는 보어로 쓰인 겁니다. 요거 포인트 보시죠. 전체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압니다. 개가 훌륭한 반려동물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 이때 make는요. 이 형식에 쓰인 동사라고 보셔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make 하면 무엇을 만든다, 3형식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틀을 좀 깨실 건 깨시고요. 여러분들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번 살펴볼 게 꽤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29번 갈게요. 17년 11월입니다. passive는 긍정적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try to 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오늘 나왔었던 거네요.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do one's best도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 살펴봤었던 거죠. once 궁금하십니까? 얘는 소유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유격을 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once로 표현하고요. 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관련된 주체, 즉 주어와 적절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I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때 최선을 다하는 건 나기 때문에 I가 주어고요. 소유격은 그와 연결된 my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해도 되는데 그냥 나올 때마다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 강의는요, 뭐 중3, 고1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40분에서 50분 정도가 되는데 제가 욕심을 내는 날은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뭐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거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9번 다시 갈게요. 자, she remained passive and tried to do her best. she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remain 다음에 우리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가서 묶어볼 수 있겠죠. 그녀는 긍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상태였습니다. 혹은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느낌은 아시겠네요. 자, 기본 의미 갈게요. 그녀는 긍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and 자, 여기 다시 보실까요? and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나왔으니까 이 과거형과 앞에 같은 걸 찾아서 얘가 1번 동사, 얘가 2번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사이에는 앞에 있는 주어 she가 생략돼 있다 구조를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tr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요. 이때 투부정사에 속한 do가 do once best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해야겠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상태로 있었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30번. normal이라는 것은요, 보통의 정상적인이란 그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new normal, 그 코로나 이후에 이런 말도 참 많이 쓰죠. human은 인간이란 명사, 인간의라는 형용사 다 되고요. desire는 욕구라는 의미의 여기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People want to feel special and it's a normal human desire. 자, 사람들은 문장의 주어고요. want가 동사겠죠. 사람들은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지요? To feel special. 특별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feel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eel special, 특별하게 느껴지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죠. 근데 사실 얘는 문장의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부정사에 속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이 want는 투부정사와 연결이 되고 이때 투부정사에 feel이라는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여기까지 한 방에 묶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사람들은 특별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 비동사 나오고요. 관사 있으니까 쭉 가서 명사까지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desire까지 보이네요. 이렇게 묶을게요.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지기를 원하죠. 뭐 하찮게 느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거. 31번 갈게요. 19년 9월입니다. fully는 완전하게 충분히란 뜻이고요. charge는 충전하다란 뜻입니다. 우리 휴대폰 충전하는 거. battery indicator light. 배터리 표시 등을 말합니다. 어려운 표현이네요. battery indicator light. 위로 가볼게요. When fully charged, the battery indicator light turns blue라는 문장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장 구조가 나왔는데요. 이때 when 접속사부터요. 이때 charged까지를 매우 어려운 말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사 구문은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일단 꾹 참고 가세요. 자, 그리고요. 이때 when이라는 접속사 그동안은 뭐뭐 할 때라고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의미 파악은 되는데 조금 어색해요. 얘는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 하면이라는 것은요. if 아니었습니까? 뭐뭐 하면 if가 주로 담당을 하죠. 근데 when도 담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하면을 나타내고 싶을 때 when을 쓰고 어떨 때 if를 쓰게 될까요? 잠깐 정리할게요. when이라는 것은요. 하면을 나타낼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when을 쓰고요. if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if를 쓰게 됩니다. 즉 하면이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when도 나타낼 수도 있고 if도 나타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상황이 되게 되어 있으면 when을 쓰고요. 시간이 지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if를 쓴다는 겁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when 또는 if 다음에 winter comes입니다. 겨울이 오면이라는 의미인데 이때 when을 쓸래요? if를 쓸래요? 시간이 지나면 겨울은 오는 겁니다.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when을 쓴다는 겁니다. 반면에 when, if 둘 중에 어떤 걸 쓸지를 볼 텐데 it snows tomorrow. 내일 눈이 온다면 내일은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물론 일기예보상 거의 눈이 내릴 수도 있지만 그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게 되는 건 when을 쓰고요. 시간이 지나서 상황상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if를 쓰는 것이 맞다. 이런 겁니다. 일기예보는 흔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when이 하면으로 해석되는군요. 완전히 충전되면 깔끔하죠?
The battery, 더가 보이는 순간 명사까지 갈 텐데 여기까지만 갈까요? Indicator light, 명사가 이어지면 쭉 좀 가세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잘 안 되면 turns가 문장의 동사니까 얘 앞에 전체를 주어로 보는 거 괜찮겠죠? 배터리, 표시 등은 turns 다음에 blue 색깔이 나왔습니다. 자, turn 다음에 색깔이 나와서 그러한 색깔로 되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면 완전히 충전되면 배터리 표시 등은 파란색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turn 다음에 색깔 나왔습니다. 이거 종종 보실 테니까 챙겨가시고요. when이라는 꿀팁도 하나 챙겨가시죠. 32번 15년 3월 고1 응용입니다. unsolvable은요 해결할 수 없는인데 이건 잠시 좀 설명드릴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solve는요 얘가 풀다 해결하다는 뜻이죠. 그 뒤에 a, b, l, e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적으로는 형용사, 의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이에요. 그러면 solvable은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이죠. 이 앞에 on이 붙어버리면 얘는 부정반대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는 단어에서 유추하면 얼마든지 하실 만합니다. When we are alone, problems can appear to be unsolvable. 자, when 접속사 나왔는데요. 이때는 뭐뭐 할 때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이거보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주어고요. 비동사부터 alone 여기까지 묶어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로 파악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콤마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나와 있고요. 문제들은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까지 묶는데 appear, 우리 look, seem, appear 함께 살펴봤죠. 그 뒤에 투부정사, to be가 나오고 명사나 형용사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 뒤에 unsolvable이라는 형용사 나오고 있으니까 appear to be unsolvable 하나의 덩어리 조동사부터 여기까지 덩어리로 보시면 좋겠네요. 앞에서부터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래 우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요. 어떤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 저와 함께 하면 왠지 해결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함정이죠. 저와 함께는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할 때는 또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이 얘기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혼자 하는 복습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그때 발견되는 약점들을 보완할 때 찐 실력. 하고 계시죠? 33번 갑니다. 12년 11월 고1 모의고사예요. 자, similar, 비슷한, 유사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sponge는 그냥 말 그대로 스펀지입니다. observe는 흡수하다, 물 같은 것을 흡수하는 걸 말해요. while이라는 것도 접속사입니다. 얘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또 하나는 뭐뭐 하는 반면에 약간 대조적인 느낌의 두 문장을 연결할 때도 사용합니다. 자,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나오고요. seems 다음에 similar 형용사를 덩어리로 묶어서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얘가 전체가 동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동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묶어서 묶음으로요. 그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Two sponges, 스펀지와 라는 말인데요. 자, similar는요. 유사한, 비슷한이에요. 그렇다면 무엇과 유사한지 이런 말이 함께 나와주는 것이 의미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와 라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스펀지와 그것은 우리 더즈 나왔네요. 난 observe까지 이렇게 묶어서 볼게요. 동사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water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비슷해 보입니다만 스펀지와 그것은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물을. 사실 이때 while은요. 전체 문장을 해석하고 나면 그 의미가 정확히 밝혀져요. 그럼 나중에 해볼까요? 그것이 스펀지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것은 물을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스펀지는 보통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스펀지와 비슷해 보여서 물을 흡수할 것 같은데
스펀지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물은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상반되는 의미의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네요. 이 while도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34번 12년 6월입니다. inspired는 영향을 받는, 영감을 받아 한, 이때 영감이라는 것은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example은 예 또는 본보기란 뜻의 명사고요. peer, 얘는 동료를 말합니다. People become inspired by the good examples of their peers. 자, people이 문장의 주어고요. become 나왔네요. 그 뒤에 inspired라는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감을 받아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by 전치사 명사까지 쭉 갈게요. 전치사 명사까지 쭉 갈게요. 이미 이렇게 된 순간 해석은 되어 있어야겠죠. 안 됐다고요? 괜찮다고. 그거 연습하는 거라고요. 아마 이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는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게 됩니다. 좋은 본보기에 의해서. 뭐의 본보기요? 그들 동료들의 또는 그들 친구들의 좋은 본보기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inspired, 영향을 받는, 영감을 받아 한 형용사 챙겨가시죠. 35번. 자, stressful, 스트레스가 많은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opportunity, 기회, 또 나왔습니다. The endless opportunities are in front of your noses. 이런 문장들이요. 암기하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는요. 이 1000개의 문장을 mp3로 딱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여러분들 등하교 하실 때 이럴 때 또는 뭐 성인분들이라면 출퇴근하실 때 이럴 때 들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꼭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죠? 네, learn 배우다 또 나왔습니다. A stressful meeting with our boss becomes an opportunity to learn. 어가 나왔으니까 명사까지 가서 묶을게요. 주어지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가서 묶을게요. 그리고 나서 동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한 이 becomes라는 동사가 반짝반짝 되고 있죠. 알면 보입니다.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 나올 수 있다고 그랬네요. 관사 있으니까 명사까지 여기까지 가서 묶을게요. 일단 여기부터 해석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회의가 되겠죠. with는 뭐뭐와 함께죠. 우리의 상사와 함께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는 become 됩니다. 뭐가 된다는 거죠? an opportunity, 기회가 된다는 거네요. 자, 명사가 있고요. 명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라고 해요. 일단은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할, 하는이라고 해석되는지 보시고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볼게요.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 우리의 직장 상사와 된대요. 뭐가요? 기회가요. 어떤 기회? 배울 기회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즉 직장 상사가 뭔가 회의를 하면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뭔가 배울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배울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배울 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난 절대 저런 상사가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점들은 내가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온갖 다양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36번. 자, thief는 도둑이란 뜻의 명사고요. calm은 침착한, 차분한, 이것도 나왔었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예문들이에요. 단어들도 많이 반복됩니다. 공부만 쭉 좀 따라오세요. When a thief entered his home,
He remained calm and cool 이라는 겁니다. 자, when이라는 접속사 보입니다.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도둑이 들어갔을 때 어디예요?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다시 주어 동사 나오네요. 그는 remained 또 반가운 아이 나왔죠. 그리고 형용사 나왔고 and로 다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형용사 한 개, and 그리고 형용사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는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쿨은요 차분한이고요. 이때 calm은 침착한인데 사실 calm에 침착한 차분한, 쿨에 침착한 차분함, 침착한 차분함 다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는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둑이 그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굉장히 긴장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로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remain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37번 가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successful, 성공한 또는 성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positive는 긍정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We become more successful when we are happier and more positive. we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이제 become 친해진 것 같습니다. 명사, 형용사 찾아야겠죠. more successful까지요. 우리는 더 성공적이 됩니다. 즉, 더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when, 언제요? 다시 주어 동사 나오겠죠. 비동사 있네요. 형용사까지 묶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할 때, 그리고 더 긍정적일 때가 되겠죠. 왜? and 다음에 형용사 나와 있으니까 같은 패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형용사 나와 있네요. 1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다시요. 우리는 더 성공적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더 행복할 때, 그리고 더 긍정적일 때. 38번. expect는 기대하다는 의미의 동사고요.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when 접속사로 시작하죠. 주어 동사 나오겠죠. 동물들이 알 때. 자, 그리에 what to expect라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보이는데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때 의문사 자리에 뭐 다양한 의문사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what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what 투부정사 하게 되면요. 무엇을 할지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기능합니다. 명사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문장의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이거 명사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들이 알 때 무엇을 알지요? 목적어가 되겠네요. 무엇을 기대할지를 알 때, 즉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될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y can feel, 그들은 can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feel 다음에 우리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confident 형용사 나왔고요. and 다음에 다시 형용사 나왔네요. 형용사 1, 이게 2가 되겠죠. 얘는 형용사 1로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들은, 즉 동물들은 더 자신감 있고 더 침착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지 알 수 있을 때라고요? 다음 상황이 무엇일지 모를 때는 불안한데 알 때는 뭔가 자신감도 있고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동물들도 이렇습니다. 됐나요? 전체적인 구조 좀 봤습니다. feel 이제 좀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9번. reward는 보상이란 뜻의 명사고요. 자,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로 이끌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뭐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negative는 positive와 반대 의미로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consequence는 결과라는 뜻의 명사고요. although 처음 나왔습니까? 얘는 접속사고요. 비록 뭐뭐이지만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따로 챙겨가시죠. 주어 나왔네요. 그리고 동사가 sound, 우리가 감각과 관련돼 있죠. 형용사 찾아보세요. So positive. 비록 보상들이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they 그 보상들은 can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까지 lead to가 함께 엮인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가 전치사긴 하니까 명사까지 한 방에 묶어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보상들은 종종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상이라는 것은 달콤하죠. 그래서 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보상들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주요. 전반적으로요. 비록 보상들이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보상들은 종종 이어집니다. 부정적인 결과로.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 40번입니다. At the moment는 그때에라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그때에 되겠습니다. Notice는 알아차리다, 주목하다는 의미의 동사. Interested는 관심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t that moment, 제가 at the moment라고 읽었나요? At that moment로 할게요. At that moment, 그때 그는 notice, 알아차렸습니다. 자, 보시면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이렇게 목적어로 쓰이게 되겠죠. 어디까지 묶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Every face, 모든 얼굴이 looked, 감각동사 보이죠? 형용사까지 가서 묶어야겠네요. Interested,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모든 얼굴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에요? In what he had to say, 그가 말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이 전치사 in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절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집니다. 요거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는 거 살짝 메모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what절로 쓰일 때 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가 말해야 했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아차렸어요. 뭘요? 모든 얼굴이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어디에? 그가 말해야 하는 것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에, 앞으로 해야 할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네? 이런 것들을 알아차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긴 시간 이 형식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형식 동사 자리에 쓰이는 동사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 즉 보어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쓰이는 이렇게, 즉 다시요. 보어와 자주 어울리는 동사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보게 되신다면 해석하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5강 챕터 1 문장의 기초 유닛 5 3형식과 4형식을 한꺼번에 다루고요. 문장 41번부터 50번까지 10개의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